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그 내용은 It's economy, stupid. 바보야, 그게 경제란 말이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11월 고용실적 발표 직전에 한 말인데 미국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전혀 다른 각도의 두 개의 장면이 또 등장을 했는데 그 하나는 네이토 회의에 참석한 열강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왕따를 당한 것 같은 사진이 외신을 장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다시 이 청문회를 재개합니다. 이번 주 중에 탄핵 기획안을 종결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극명하게 다른 장면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해답이 내년 11월에나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탄핵 위기가 있지만은 경제가 호조니까 바보야 경제란 말이야 라는 말이 힘을 더 받으면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또는 여전히 40%에 불과한 그의 지지율대로 탄핵 정국 후에 그가 몰락을 할 것인지 그 해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경제, 주류 사회 경제와 동률로 움직인 적은 별로가 없습니다. 항상 나쁘다 하면서도 서바이벌을 해온 것이 60년이나 된 커뮤니티 경제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새로운 팩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고령화되고 은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경제 실적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로 인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또 우리 커뮤니티 경제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고용실적 보고는 한마디로 큰 낭보였습니다. 무역 전쟁이라든가 세계 경제 둔화라든가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활황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CBO라든가 페더럴 리저브의 경제 예상도 크게 고무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우선 11월에 고용 증가가 26만 6천 건이나 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실업률이 3.5%라는 겁니다. 1969년 이래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지금 11년째 계속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예산 적자라든가 교육 전쟁이라든가 국가 부채 증가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국가 경제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고용 증가 26만 6천 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인력들, 여성 인력들의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다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연말연시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라든가 그 매상 실적이 기록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신감이 있고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가 되면 경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654개 중소기업 중에 60%가 내년에 고용을 늘리겠다,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만이 반대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GM도 4만 1,000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애마존, 돈이 아주 잘 벌리니까 시급을 1시간당 $15로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지금 good news가 bad news보다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좀 미약하다든지 제조업이 교육전쟁 때문에 아직도 힘들다든지 이런 다소간의 어두운 소식은 11년 동안이나 장기 활황 소식에 묻혀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CBO의 예상은 금년 말에 실업률을 4.7%로 받고 페더럴 리저브는 4.5%로 봤습니다. 지금 3.5%니까 근처에도 못 가게 틀린 숫자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경제와 내년 선거로 당연히 가게 됩니다. 정치는 경제고 경제는 정치입니다. 트럼프는 할 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가 둔화되고 교역 전쟁으로 인한 어두운 예보가 한동안 강력했지만은 금년 말 경제 실적을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가 유세장에서 큰 소리 칠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감세를 강력하게 했고 정부 규제를 완화했고 국제 무대에서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경제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자 증세를 한다. 기업세를 늘리겠다. 그래서 경제 균등 발전을 꾀하고 헬스케어를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대학 학자금도 무료로 하자.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공약들이 트럼프의 경제 실적 숫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경제는 어떤가? 주업종인 세탁소 등은 모두 어렵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세태가 변하고 환경보호법은 강화되고 서비스 요금은 10년 전과 동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이 고령화되고 은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스드 인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자영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소셜 시큐리티 수령 액수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업소들도 한인 고객에서 더 확대를 해서 타민족 고객으로 고객층을 확장해야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식품점이라든가 식당 등 타민족 고객을 확보한 것은 성업 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카고 커뮤니티 상권은 뿌리가 없다 하는 걱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거나 은행을 상대하거나 심지어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도 그 돈이 바로 그 다음날 LA나 뉴욕이나 한국으로 몽땅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카고에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아무도 그 해답을 모릅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에 경제학자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터전을 걱정하고 연구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식자들이 한국 문제, 세계 문제에 관심을 더 쏟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시카고 한인사회 건드려 봐야 명예도 없고 칭찬도 없고 별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고급 인력들이 마음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유일의 해양 활화산으로 관광 명소인 와이섬이 오늘 분화하면서 현재 있던 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20여 명으로 파악됐지만 당시 50여 명의 관광객이 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23명을 섬 밖으로 옮겼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 안에 남아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어제 NBC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이번 주 후반에 탄핵 소추안이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State of the Union과도 인터뷰를 진행하며 소추안이 제출되면 이번 주 법사위에서 표결이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소추 혐의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 반도핑 기구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모든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에 국가 단위 대표단으로 출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2022 카타르 축구 월드컵에서 러시아 국기와 국가가 허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개별 선수들은 국가의 조직적 도핑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국제대회에 중립적 국기 아래 참가해 경쟁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플로리다 펜서콜라 소재 해군 항공기지에서 12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과 관련해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테러 단체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 용의자인 무함마드 알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이중대 출신 훈련생의 행적과 SNS 등을 조치며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테러와 연관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6시 50분경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 훈련시설 2층에서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알샴라니는 현장에 출동한 요원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영화배우로 벤슨 등 TV 시리즈 영화, 스타트랙, 딥스페이스 나인 등 수많은 드라마, 영화에 출연했던 르네 오베어조누아가 어제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폐암으로 운명했습니다. 미국 영화계와 TV극의 전성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작품에서 성격파 배우로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는 1960년대 연극 무대에서 1970년대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1980년대와 90년대 TV극 전성시대를 고루 누렸던 행운의 연기자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래퍼 주스 월드가 어제 오전 불과 21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해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스 월드는 BTS의 올라에서 참여해 한국 내에서도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주스 월드는 어제 새벽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오전 3시 15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쿡카운티 검시당국은 주스 월드에 대한 검시를 오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소방대 레리 랭퍼드 대변인은 주스 월드가 심장마비 증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콜라의 감염 환자가 일리노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산 로멘 레러스에서 감염되는 질병인데 전국적으로 현재 102명이 감염돼 있습니다. 이 감염은 고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소화기 장애가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은퇴한 신부가 뺑소니 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73세인 폴 브라크 전 신부는 지난주 올랜드 파크의 한 주차장에서 61세, 54세 2명의 여성을 후진하다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전에 잠시 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PBS TV에서 올해 방영됐던 인기 프로 세서미 스트릿이 케네디 센터 아놀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의 주인공인 빅버드는 식장에서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69년부터 시카고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장기간 방송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약한 비가 내리다 주춤하겠고 다시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48도, 최저 18도.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최고 기온이 20도대
최저 기온이 10도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최고 23도, 최저 13도. 수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내일과 비슷하면서 아침부터 10도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24도, 최저 15도. 목요일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34도, 최저 29도입니다.